네, 이어서 시황 체크 시간입니다.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눈에 띄는 종목들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손열호 HB투자그룹 팀장 연결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23년 개묘년 새해 첫 증시가 오늘 개장이 됐는데요. 평소와 다르게 1시간 좀 늦게 개장이 됐죠. 오전 10시부터 개장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지난해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다 보니까 오늘 이 2023년 첫 시장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2023년 첫 거래일이기도 했고, 기자 네. 앵커님께서 이렇게 목소리가 밝게 말씀해 주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양 시장은 약세 마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0.4%가량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1.1% 조금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배당 기준 전후로 발생했던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 그다음에 뉴욕 시장에서 발생했던 경기 침체에 대한 여파가 아직까지도 새해 첫날이지만 좀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장 개장 직후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순 매도세가 점진적으로 증가한 모습,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외인의 순 매도세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 약세 섹터를 본다라고 하면은 12월 중순부터 강세를 보여주었던 뭐 화장품이나 여행, 항공과 같은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에서 이제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약세를 이끌었고 해당 종목들, 뭐 성장주들이 좀 코스닥에 위치한 모습들이 있으면서 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크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도 조금 밀리고 수급 동향도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다소 아쉽지만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들은 리오프닝 섹터가 밀린다고 했을 때 외인과 기관이 그냥 시장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22년 상반기에 좀 유망 섹터로 봤었던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완성차 계통으로 좀 분할 매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들은 좀 유효했다라고 판단되니까요. 너무 2023년 첫 거래일이 조금 나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고 포트폴리오 조정의 주간으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 초반에 반짝 좋았다가 결국에는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한 건데요. 2023년 올해는 2000년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역대 8번째 개장일에 해당하는 개장일에 하락을 하는 그런 해가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청자, 투자자분들 좀 상심이 크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요약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만한 2023년 1월 공약주는 얼마든지 있고 제가 꾸준하게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점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올해 투자 계획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은 관심주가 있다면 한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꾸준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첫 발을 내딛는다는 생각으로 좀 안전하게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LMF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네.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을 제조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는 사실 경기 침체 때문에 이 반도체와 완성차와 더불어서 굉장히 좀 낙폭을 크게 기록한 종목 섹터군인데 일단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 2018년이나 2019년에는 뭐 4배, 뭐 5배 커질 수 있다라는 뷰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퍼지면서 한 2배 정도, 3배 정도 조금 눈높이가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상으로 과대 낙폭이 발생했고요. 기술적으로 또 시장이 맥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2차 전지 섹터 자체로도 쌍바닥 구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인과 기관이 리오프닝에서 빠져나와서
2차 전지 섹터로 좀 강하게 오늘 LNF 같은 경우 외인과 기관에 쌍끌이 순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좀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현재 2차 전지 셀 대장 기업이라고 한다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을 수 있고 삼성 SDI도 있을 수 있고 뭐 SK 이노베이션도 될 수가 있는데 LNF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완성 셀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3년에도 지속적인 실적 증가세가 있을 것이다. 이런 뷰가 있는데 LNF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양극재를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 수혜를 좀 가져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DB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올해에도 성장 지속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뷰가 있고 이제 주가 수익 비율 기준 이제 어떤 2차 전지가 업종 대비 고평가를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LNF 같은 경우는 2023년 실적 기준으로는 주가 수익 비율 14.51을 기록하면서 업종 대비 저평가 영역에 들어갈 수 있고 기술적으로 접근하더라도 2022년 10월에 기록했던 최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외인과 기관에 동반 순매수 들어오면서 기술적인 맥점을 잡기 때문에 좀 투자 스킬이 없으신 시청자분들도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좋은 시기다. 그렇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새해 첫날이다 보니까 급등주나 뭐 단기 공략주보다는 가치 투자주를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요. LNF 참 지난해 상반기까지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내내 달렸던 기억에 남는 코스닥 종목인데요. 구체적인 가격 제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단기적인 매수가는 제가 18만 5천 원 이하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17만 5천 원이지만 가치 투자 관점을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인 목표가는 22만 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조만간 재밌는 종목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만간 또 어떤 가치 투자주를 가져오실지 저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17만 5천 원 잡아주셨지만 또 글로벌 증시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 또 공략해볼 만한 공략주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제가 내일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LNF를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네. 혹시라도 뭐 시간이 또 남는다면 완성차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현대차랑 기아를 많이 비교를 하실 텐데 저는 좀 기대 수익률을 좀 키울 수 있는 종목은 좀 기아가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완성차에 대한 뉴스나 어떤 현대차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 뉴스 이런 것들로 현대차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아가 이제 현대차보다 시가총이 낮은 편이고요. 배당락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배당 수익률이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배당을 3%를 주지만 기아 같은 경우는 5%를 주고 있고요. 현대차랑 기아가 대동소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전고점까지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기대 수익률은 기아가 현대차보다 4에서 5% 이상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2차 전지와 더불어서 기아 같은 경우도 외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식 초보 투자분들께서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좋은 시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인 LNF에 이어서 기아까지 가치 투자주로 함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장 또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시장의 방향성, 우리가 지수를 통해서 봤을 때는 사실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고선 좀 확인 매매를 해보는 거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오늘 제가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린다고 해서 시장이 바닥인가라고 보기보다는 시장이 정말로 바닥인지를 확인할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2023년 첫날이 됐지만 보수적인 투자 관점은 좀 유지를 해야 될 듯하고요. 혹시라도 제가 오늘도 그래도 2차 전지의 완성차 외에도 제약이나 바이오 같은 단기적인 섹터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더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요.
나의 투자성에 맞게 어떤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수적인 입장을 좀 취하시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지금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 1월에 투자자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증시 일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1월 5일에는 이제 CES 2023이 열리기 때문에 네, 뭐 메타버스, 이제 뭐 소프트웨어도 괜찮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실적이 나오고 있는 하드웨어 쪽으로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1월 9일에는 이제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그래서 뭐 삼성 바이오직스나 뭐 셀트리온이나 뭐 한미약품들도 괜찮지만 중소형 바이오주 중에서 뭐 4년에서 5년 연속 참여했던 기업 아니면은 작년에 대규모 기술 수출을 기록했던 기업 혹은 박스권 하단부에서 외인과 기관이 접근하고 있는 그런 바이오주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주에 대해서는 조금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가오는 1월 남은 일정에서는 먼저 1월 5일 그 미국에서 열리는 CES와 관련해서 언급을 해 주셨고요. 또 1월 9일 그 다음 주죠. 바로 다음 주 1월 9일에는 JP모건에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바이오주와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제약주와 관련해서는 조금 투자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여로 HB 투자그룹 팀장과 함께했습니다.